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이미지 메이킹 시리즈로 볼수록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저는 편한 사람.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편한 사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분명히 친한데 같이 있으면 이제 긴장되고 불편한 사람 있죠, 여러분. 피곤한 사람, 같이 있으면 이제 피곤한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되고 이제 많이 만나고 이랬는데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요. 별로 안 친한데도 완전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직업이 이래서. 그런데도 처음 만났는데도 너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왜 처음부터 편하게 느껴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직업상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관찰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게 돼요. 그런 실생활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경험치, 그리고 책에서 뽑아낸 공통점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 어떤 그런 특성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옆에 있어도 이제 같이 얘기가 없으면 굉장히 이제 막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라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말고요. 그냥 같이 있어도 각자 책을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메일을 보내든가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을 하든가 그래도 이제 편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일일이 말로 설명 안 해도 왜 삐지거나 할까봐 이제 걱정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편한 거죠. 편하지만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존경심이 올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친한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편하세요? 편한 사람이 쉬운 사람이란 뜻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좋은 사람에 훨씬 가까운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편한 사람이 됨으로써 좋은 사람에 훨씬 더 가까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은요, 마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키는 우리가 몇 살까지 클까요? 20살까지 크는 사람도 있고 16살에 멈추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성장하는 것 같아요. 키 크려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우유 마시고 애들도 막 운동시키고 비타민 먹이고 막 이러잖아요. 영양제 먹이고. 그런 것처럼 마음도 노력을 해야지 이제 성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유 마시고 운동하고 비타민 먹는 것처럼 좋은 글, 좋은 책, 좋은 말, 명상,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일하는 것도 사실 마음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방법이죠. 그런 마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도구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커지는 사람은 이제 말그릇도 따라서 커지고 남들을 포용하는 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남한테 이제 편안함을 주는 어떤 그런 말도 가능한 거죠. 마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 어떤 건가 하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 잣대에 맞춰서 판단하고 틀렸다, 바꿔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존재 그 자체로 이제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회사에서 일을 잘해서 이제 인사고과 A 받는 사람도 있고 슈퍼를 받는 사람도 있고 C 받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인사고과 늘 막 바닥이라서 잘리게 생겼어. 막 이런 사람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편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들의 동료들 아니면 후배들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과를 굉장히 잘 맞는 그들만이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그 존재 자체를 막 무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일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하지만 저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 존재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바라봐 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마음이 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나?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존재 자체로 그냥
바라보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나? 그럼 이제 내가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뭐 저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이제 늘 성장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남들에게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마음대로 되는 거하고 아닌 거를 나이스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이 남들한테 이제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막 다혈질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더 급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다.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사람이 남들한테 어떤 편한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새로 오픈했어요. 가게를 열심히 해서 매출을 한 해 뭐 10억 아니면 20억 이렇게 목표를 삼은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정말.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계속 코로나가 오래 가요.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없앨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구나.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거. 구분하는 거, 이런 게 사람을 이제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승승장구하고 너무나 일이 잘 됐어요. 사업에. 정말 이제 잘 되는구나. 막 가자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갑자기 병이 났어요.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올스톱 되는 거잖아요. 병이 나면. 근데 그거가 막 굉장히 뭐 좌절한다고 되는 일이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해야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 남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관계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없죠.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이제 관계에 있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구나라고 이제 나이스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게 내 마음대로 뭐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거. 그래야지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막 광분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거 우리 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막 이렇게 뒤통수 맞았어. 이런 거. 근데 이제 편안함을 이제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 뜻대로 꼭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쿨하게 인정한다는 거죠. 뭐, 네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장담할 일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 일을 장담하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막 저 같은 경우 막 제일 많이 현직에 있을 때, 그 회사에 있을 때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참 정말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는 직원들 막 이해 못해요. 그리고 다른 거래처 같은 경우도 막 실수하고 뭔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서 뭔가 실수하고 피해를 줬다. 그러면 막 그냥 다 뒤집어 엎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불성실한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단호하게 어떤 이제 블레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은 나라도 그런 실수할 수 있지. 그게 그렇게 난리칠 일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데 그때 당시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사람이 저도 못됐었겠죠. 현직에 있을 때는. 죽고 사는 일 아닌데 말이죠. 결정적으로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기본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센스 있는 기브앤테이크예요. 센스 있는 기브앤테이크. 편안한 사람들은요, 오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색하지도 않고요. 기브앤테이크에 굉장히 강한 거죠. 기브앤테이크에 강하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계산적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디까지가 적당한지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갑자기 퇴직을 했거나 해서 그래서 실의에 빠져 있는데 경제적으로 누군가가 막 도와줬어요. 그럼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이 사람이 막 이제 좋아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좋아서 뭐 옷도 사주고 뭐 여행도 보내주고 막 실제로 명절에 막 돈도 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은 계속 고마울 것 같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처음에 고마워하다가 나중에 이제 연락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락을 하면 내가 꼭 뭘 바라는 것 같아서 원래 친했던 사이인데도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이 이제 센스 없이 이제 오버한 거죠. 그렇게 되면 관계가 더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러니까 선물, 호의 같은 경우는요, 상대가 받아서 감동하고 부담 없이 기뻐할 만한 수준의 것을 잘 초이스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허름한 것도 사실 서운할 수 있죠. 뭐 이거 선물이라고 고맙긴 한데 좀 그렇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당연히 그런 것도 하면 안 되지만 너무 과도한 호의도 일단 매너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브 앤 테이크에 굉장히 센스를 발휘하는 거, 그리고 잘해주다가도 이제 조금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할만하면 내가 이제 뒤로 살짝 빠져주는 거,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높은 그런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관심을 많이 쏟는 것도 불편해하죠. 내가 편해야 될 것 같아요. 느슨하게 좀 이렇게 그 관계를 좀 느슨하게 이렇게 좀 놔주는 거, 이런 것도 편안한 사람이 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맺고 끊는 게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편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치관이 어떤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정확히 알면 그 사람이 더 편하게 느껴져요. 저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게 맺고 끊는 게 정확한 사람은 오히려 남들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전에서 정말 딱 부러지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 뒤에서 막 어떻게 뭐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굉장히 명쾌하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그럼 상대는 이건 싫어하는 거구나. 이건 거절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훨씬 더 편하게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한 것도 굉장히 그 편안함을 상대에게 주는데 아주 좋은 요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이미지 메이킹 시리즈 볼수록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조금 더 나를 좀 한번 더 체크하셔서 더 편안한 사람, 그렇지만 좀 존경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그런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